함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수로그를 까먹으면 안 된다. 야나 이제 핸드폰 내려놓고. 자, 지난 시간에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지수로그 단원에서 했던 거 E가 뭐였다? E 정의가 뭐였다? 경준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치 요렇게 생긴 거 항상 얘기하지.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에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E라고 정의하고 간단하게는 1 플러스 무한소의 무한대 제곱이다 이런 느낌이었죠. 1 플러스 무한소의 무한대 제곱이다. 요게 E였고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나오는 극한도 한번 써볼까요? 극한 지수의 극한은 뭐가 있었냐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 꼴이 있었죠. 요 꼴이 뭐였다? 극한값이? 아니 요 2잖아 2. 요게 1이었어 그치? 요게 1이었고 여기서 이제 요 x 자리에 이제 변화가 들어가면 만약에 여기에 뭐 a라는 개수가 붙었고 여기에 b라는 개수가 붙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요거의 극한은 뭐였죠? a분의 b가 된다 그랬죠. a분의 b 그치? 그래서 이런 개수의 변화가 생긴 것은 그대로 a분의 b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수의 극한 중에서 E 말고 AX제곱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뭐였어요? 일단 E가 아니라 A라는 다른 상수로 바뀌면 뭐가 하나 띵 생겨? LNA가 생기죠. LNA. 그지? LNA가 생기는데 지수함수일 때는 LNA를 뭐한다? 곱한다. 로그함수일 때는 LNA를 나눈다 그랬죠. 미분할 때도 적용이 되는 규칙이지만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극한값 구할 때도 자 E가 A로 바뀌면 얘가 LNA로 수렴한다 그랬죠. LNA. 그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기에 이런 개수가 여기에 A가 붙고 여기에 B가 붙고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될까? LNA 앞에다가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A랑 B랑 그러면 헷갈리겠다. 뭐 MN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붙으면은 요 앞에 n분의 n이라는 애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로 가가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얘는 기본적인 모양이 뭐였냐면 x분의 ln 1 플러스 x 요 모양이었죠. 요렇게. 이것도 얼마로 간다? 1로 간다. 맞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A랑 B의 X의 개수가 이렇게 붙으면 어디로 가? A분의 B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냥 ln이 아니라 밑이 A인 로그로 바뀌게 되면 얘하나 이건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lna분의 1이 된다 그랬죠. lna분의 1 이렇게 로그 함수는 lna로 나눠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의 개수에 mn이 이렇게 붙는다면 여기다 그대로 n분의 n을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 된다. 그치? 이게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미분한 꼴을 살펴보면 제일 기본적으로 2x제곱 그 다음에 ax제곱 2의 fx제곱 a의 fx제곱 이렇게 지수함수 4가지 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4가지 lnx 그 다음에 로그 ax 그 다음에 ln fx 그 다음에 로그 a의 fx 요것들의 미분꼴이 쫙 떠올라야 돼. 그치? 준호가 해볼까요? 첫 번째는 그대로 얘는 LNA, 그치? 지수함수는 곱한다, LNA를. 자, 요거는 뭐였죠? 2의 fx제곱 그대로 한번 쓰고, 그렇죠. 속함수의 미분하는 곱해준다. 그럼 얘는 a의 fx제곱 곱하기 LNA 하나 붙이고, 그리고 곱하기 f 프라임 x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였고
자, 얘 하나 lnx를 미분하면 음. 이씨. 뭔 일이야, 일은. 지수 함수는 미분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형태가 나오죠. 지수 함수를 미분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인 lnx, lnx를 미분하면 무슨 형태가 나온다 그랬죠? 진수분의 1. 그래,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라고. x분의 1. 아, 왠지는 우리가 전에 그 극한하면서 설명했잖아. lnx를 fx로 놓고 그 f'x의 정의 해봤잖아요. f'x의 정의로 가보면 우리가 아까 복습했던 그 극한에 의해서 저희 x분의 1로 간단 말이야. 응?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 로그 ax는 미분하면 뭐야? 아까 극한할 때 그냥 로그일 때는 극한값이 1이었는데 로그 a의 얼마일 때는 lna가 하나 생겼잖아요. lna가 어디에 생겼었니? 분모에 생겼지. 그 규칙이 똑같아. x lna 분의 1. lna가 분모에 하나 곱해지는 거야. 지수 함수는 lna가 분자에 곱해지는 거고 로그 함수는 lna가 분모에 곱해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ln fx. afx분의 1 f'x. 얘는 ln인데요. 일단 진수분의 1이잖아. 진수분의 1인데 거기에 속함수 미분 들어가야 되니까 f'x를 이렇게 분자에 쓰자 그랬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뭐가 추가돼야 돼 여기서. fx 분의 1인데 뭐가 추가돼? 밑이 a인 로그니까 뭐가 추가돼? lna가 추가된다고. lna 밑이 a인 로그가 나오면 lna가 분모에 추가된다고. lna가 추가가 되고 분자는 뭐다? f'x다 이런 꼴이란 말이야. 기본 꼴을 모르면 미분을 어떻게 하니? 이거 배운 지 한 3주는 된 것 같은데? 2주는 된 것 같은데? 2주? 뭘 모르겠어. 외워라고요 이거는요. 미적분에서 외우는 거 못해요 하면 답이 없어. 너 지난 시간에 했던 덧셈 정리는 외웠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예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아는데. 뭐지? 기억이 날 듯 말 듯이라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알았어. 뭔데? 사코 플러스 사코. 사코 아니고 사코 코사. 사코코사. 사코 코사.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거였죠.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똑같이 여기도 마이너스로 이거였죠. 그지? 사인은 사코 코사였고 코사인은 뭐였지? 코코사사. 코코 마사사. 코코마사사. 코코 마사사. 코코 마사사.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게 덧셈 정리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는 거꾸로 플러스로 바뀐다. 이게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였죠. 그럼 탄젠트는 뭐였죠? 탄젠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1마 탄탄 그래, 1마 탄탄분의 1마 탄탄분의 탄, 탄풀탄 탄풀탄. 그치, 1마 탄탄분의 탄풀탄.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다. 이렇게 됐었고, 자, 여기 부호가 바뀌면 여기도 바뀌고요. 여기도 바뀐다. 이게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입니다. 이 덧셈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수업을 해보면 알아요. 탄젠트 그 삼각함수의 공식들이 막 여러 가지 나올 텐데 다 덧셈 정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배울 내용 중에 삼각함수의 합성도 있거든요. 합성. 두 가지 사인과 코사인 섞여 있는 걸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만드는 그것도 덧셈 정리를 통해서 왜 그렇게 바꾸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덧셈 정리가 삼각함수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공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105쪽이랑 덧셈 정리하는 데까지 109, 110까지 설명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105쪽에 있는 문제 중에 105쪽에 있는 내용 중에 아래쪽에 보면 무슨 공식이 나와요? 무슨 공식이야 제목이? 105쪽에 배각의 공식입니다. 배각 공식인데 뭐 쉽게 말하면 사인 2알파 2배가 되어 있는 거죠. 2배. 사인 알파가 아니라 사인 2알파 이렇게 생긴 애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느냐인데, 사인 2알파는 이런 거잖아. 알파에 알파 더한 거잖아.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무슨 공식 적용하면 돼? 덧셈 정리. 사코 코사 하면 되잖아. 사코 코사. 근데 사코 코사를 하면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잖아. 똑같네. 그럼 뭐라고 써도 돼?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게 배각 공식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덧셈 정리에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를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덧셈 정리라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맨날 풀 때마다 덧셈 정리가 이거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얘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들도 각각 독립적인 공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공식이 왜 성립하느냐를 설명하는 거는 덧셈 정리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코사인 같은 경우도 알파 집어넣으면 코사인은 코코 마 싸싸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이 2번 곱해지겠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빼기 싸싸니까 사인 알파가 2번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코사인 2알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코사인 2알파는 요 모양으로 쓸 때보다 어떻게 쓸 때가 더 많냐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나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로 쓸 때가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이걸로 바뀌었을까? 그거를 이용한 거 아닐까요? 우리 삼각함수에 가장 많이 쓰는 관계식이 뭐가 있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있지. 그치?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사인 제곱의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코사인 제곱의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거를 활용해서 여기다 하나씩 넣어준 거죠.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코사인 2알파는 요 모양으로도 쓸 수 있고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요렇게도 쓸 수 있다. 그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다 기억해 줘야 되겠고, 탄젠트 2알파 역시 덧셈 정리로 1마 탄탄분의 탄풀탄인데 탄탄 두 개가 똑같아. 그러니까 1마 탄탄하면 탄젠트 두 개가 곱해져가지고 뭐가 돼?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탄풀탄이니까 탄젠트 알파가 두 개가 더해져가지고 2 탄젠트 알파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덧셈 정리가 잘 외워져 있으면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백악의 공식이잖아요. 이 백악의 공식 말고 반각의 공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반각의 공식. 그냥 뭐 백악 공식, 반각 공식 그러는데 반각 공식은 백악 공식은 사인 2알파로 시작하는 거였잖아. 그럼 반각 공식은 뭐겠니? 알파를 어떻게 쓸까? 반으로 쪼개. 2로 나눈 거. 그죠? 2로 나눈 것에 대한 공식인데 근데 이 반각 공식은 사인 그냥 2분의 알파가 아니라요.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형태로 써지는 공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반각 공식도 갑자기 여기서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반각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봐봐. 지금 코사인 2알파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랑 같습니다 라는 걸 찾았잖아요. 그죠? 맞지? 자, 요 식을 정리를 싹 해볼게요. 요 지금 요 빨갛게 색칠한 부분. 요 부분을 싹 정리하면 이 사인 제곱 알파를 넘기고 코사인 2알파를 넘겨.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될 수 있죠. 하나 보고 있니? 네. 요거랑 요거 이양시킨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또 2로 나눠버리면 요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 사인 제곱 알파가 이거야. 그럼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뭘까? 여기 들어가는 거를 반으로 쪼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쪽에 여기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하면 돼? 반으로 쪼개면 2분의 알파가 될 거 아니야. 2분의 알파가 2랑 만나니까 뭐가 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게 반각 공식. 사인 제곱 반각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코사인 제곱 반각도 똑같이 하면 돼요. 이번에는 얘 가지고 하면 되겠지. 요거 가지고. 그치? 요거 가지고 똑같이 해보면 부호가 바뀝니다. 부호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로 바뀌어요. 둘 다 코사인이야. 둘 다 코사인인데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예요. 좋아. 자 그러면 탄젠트도 있을 텐데 탄젠트 공식은요 그냥 요 위에 있는 요 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관계고요. 요거만큼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탄젠트가 뭐랑 같다? 제곱 없어?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같죠. 그쵸? 그러므로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요거 아이고 이게 약간 학원이 전기가 불안한가? 요거 분의 요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요거 분의 요거. 그러니까 요거 분의 요거인 거니까 2는 날려버리고 요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탄젠트의 반각 공식이다. 그래서 반각 공식은 제곱이 붙어있는 반각들에 대한 식이고요. 배각 공식은 두 배가 달려있는 애들에 대한 공식인데 이것들은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다? 덧셈 정리의 변형에서 나온 거다. 그치? 그래서 덧셈 정리, 배각 공식, 반각 공식 이렇게 세트로 잘 외워줘야 됩니다. 우리 재영이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재영아,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쵸? 플러스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냐? 그러니까 일단 사코 코사지. 사코 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지? 알파 베타 순서로 말해주는 게 외우기 편해요. 사코 코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 사사인데 가운데가 뭐죠? 코코 마 사사였죠. 탄젠트는요? 탄젠트 하는데 사인 왜 나와? 탄젠트에는 탄젠트밖에 없어. 1마 탄분의 탄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게 덧셈 정리였지. 그 덧셈 정리에서 지금 파생된 배각 공식이랑 반각 공식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배각 공식은 방금 네가 말한 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있잖아. 거기서 베타도 알파로 바꿔.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 그게 사인 2알파랑 같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다 마찬가지. 자, 그리고 반각 공식은 이거 설명했고요. 자, 넘어가 보면 반각 공식에 대한 페이지가 있어요. 107페이지에 보면은 자, 방금 얘기한 반각 공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고, 탄젠트는 둘이 섞은 거. 이게 반각 공식인데, 그럼 이 반각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코사인 2알파의 값을 2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해놓고 코사인 알파만 알려줬어. 그러면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얘하나 방금 반각 공식에 의해서 뭐죠 이게? 2분의 1 마이너스 아니요, 코사인이면은 플러스 플러스예요. 1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알파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니까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으면은 2분의 한 다음에 4분의 3이잖아. 그럼 뭐야? 8분의 3이지, 그치? 이게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니까 이게 8분의 3이면 코사인 2분의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은 일단 풀마 2루트 2분의 루트 3 아닌가? 방금 뭐라 그랬냐? 4분의요? 맞네요. 이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8을 잘못 이게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뭐야 저 뭐라고 하죠? 범위, 알파의 범위를 보니까 알파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네. 아, 그러면 코사인은 마이너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딱 고르면 맞아, 틀려? 틀려. 예? 아니, 왜냐면 얘는 코사인 알파가 아니라 코사인 뭐예요? 2분의 알파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몇 사분면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중요해?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알파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면은 2분의 알파의 범위는 반반 잘라야 되잖아. 그러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건 몇 사분면이에요? 이거 1사분면 안으로 들어오잖아. 1사분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 코사인 값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그래서 요거는 부호를 플러스를 남겨주셔야 되겠고, 뭐 유리화는 시키면 되는 거고요. 요런 게 이제 반각 공식을 활용하는 거고, 내려가서 특강 1에 있는 문제도 보면 얘도 똑같이 풀면 되는데, 사인 2분의 알파니까 일단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를 구할 건데, 이거는 반각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찾으려면은 코사인 알파가 필요해.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사인 알파를 알려줬어. 그러면 재영아, 사인 알파를 가지고 코사인 알파를 찾는 거는 무슨 상태? 무슨 상황? 맨날 하잖아 이거. 친구 찾기라니까, 친구 찾기. 친구 찾기. 요 정도는 뭐 직접 안 그려봐도 사인이 3분의 2루트 2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봐도 되잖아. 사인이 3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루트 2잖아. 그럼 여기 밑에가 얼마가 있어? 1이겠지.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뭐겠어? 3분의 1이겠지. 다만 부호가, 자, 알파가 몇 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뭘까?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코사인이 요겁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아니 사인이 요겁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것을 그러면 여기 코사인 알파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4를 2로 나눠서 뭐가 돼? 3분의 2가 되겠지. 그치? 이게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야. 그럼 준호야, 사인 2분의 알파는 일단 뭐라고 쓸까? 그쵸? 풀마 루트 씌워가지고 루트 3분의 루트 2지.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인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죠. 사인은 어차피 뭐 요거 반으로 잘라도 1사분면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요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사인 알파를 가지고 코사인 알파를 찾는 과정, 그 과정만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102번 이거 한번 답 찾아봐 얘들아. 일단 반각 공식에 꼭 필요한 건 코사인 알파이기 때문에 이 탄젠트 알파를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부터 찾으시고 그 다음에 반각 공식을 활용해 보세요. 일단 코사인 알파가 얼마 나왔어요? 그쵸? 25분의 7 요걸 이용해서 이제 찾을 건데, 자 사인부터 찾아보면 사인 일단 제곱 붙여야죠.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자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아, 이거구나. 코사인 알파 그대로 빼면 어떻게 돼? 2분의 그쵸? 그럼 2로 나누면 25분의 9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제곱을 떼버릴 거니까 사인 2분의 알파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풀마 5분의 3이잖아요. 근데 둘 중에서 자, 요 범위로 봤을 때 이제 2분의 알파의 범위를 찾아보면 요거는 요쪽이 파이가 되고요. 요쪽이 4분의 3파이가 되잖아요. 그치? 이게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그럼 2사분면의 사인의 보호는 플러스. 그래서 요렇게 남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공식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고요. 그럼 요거는 여기에 25분의 7이 들어가니까 25분의 32 2로 나누면 25분의 16이네, 그치? 16. 그래가지고 요거는 코사인 알파 2분의 알파가 풀마 5분의 4인데, 근데 역시 요거 2, 4분면인 거 생각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물론 내가 위에 거를 찾았으면, 위에 거 요거를 찾았으면 요거를 이용해서 그냥 얘를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어차피 똑같은 각이잖아.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똑같은 각에 대한 코사인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에 대응하는 코사인을 찾아버리면 돼요. 4분면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찾아도 되고, 뭐 반각 공식을 한번 더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답으로 쓸 수 있겠다. 이게 반각 공식. 암기를 해야 써먹을 수 있다. 암기를 해야. 자, 그럼 넘어가서 111쪽으로 가볼게요. 111쪽. 자, 111쪽에 여기는 이제 백악 공식을 활용하는 건데, 백악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 자, 백악이니까 사인 2알파. 사인 2알파. 준호야, 뭐였지 아까? 자, 머릿속에 떠올려. 덧셈 정리부터 떠올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코 코사였는데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알파로 통일이 돼버렸어. 알파 코사인 알파 맞지? 사코 코사인데 앞에도 알파 알파 뒤에도 알파 알파잖아.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 두 개가 더해지는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 재영아, 코사인은 코코마 싸싸였잖아. 그지? 근데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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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가 들어갔어. 그럼 결국 코코마 싸였는데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들어갔어. 그럼 얘네들이 곱해졌으니까 뭐야? 코사인 제곱 알파. 얘네들이 곱해졌으니까 사인 제곱 알파.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게 코사인 2알파다.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쓰는 변형 공식은 자, 코사인 제곱 알파 자리를 뭘로 바꿔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또는 반대로 사인 제곱 알파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어가지고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탄젠트 2알파가 얘 하나 뭐였다? 탄젠트 2알파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제곱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 탄젠트 알파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쓰는 거다.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답을 찾을 건데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를 알려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찾아 하나씩 써놓고 생각해볼게. 사인 알파는 그러면은 얼마였을까, 준호야? 여기 5분의 넣으면 안 되지. 4분의 자, 머릿속에 삼각형 그려. 빗변이사잖아. 빗변이사고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뭐라고요? 4하고 3이면은 제곱하면은 16이고 9니까 이거 얼마? 이거 16이고 제곱한 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3이잖아, 그지? 이거 제곱이 16이고 이거 제곱이 9잖아. 이거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루트 7이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은 사인 알파가 4분의 루트 7이지. 2, 3면이니까 부호도 플러스일 거예요. 4분의 루트 7.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도 하나 써놓고. 자, 탄젠트 알파는 뭘까? 그쵸. 이거 부호 마이너스겠죠? 2, 3면이니까. 자, 요렇게 세 개 딱 써놓고 1번부터 해보면 1번은 그냥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2배 하면 되잖아. 그치? 자, 둘이 곱하면 얼마이지, 영아? 그치? 근데 거기다가 2배 할 거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8분의 3루트 7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한 거에서 요거 제곱한 거 빼면 되지. 그러면 16분의 9에서 16분의 7을 빼는 얘기니까 16분의 2가 되겠니? 그럼 얼마야? 2가 되겠으니까 8분의 1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는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탄젠트 값이 요거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저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9분의 7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7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분모 분자에 다 9씩 곱하면은 9 빼기 7 해가지고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루트 7이 되겠네, 그치? 그럼 2로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3루트 7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물론 이 마지막 탄젠트 2알파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될까? 삼각함수니까 저거 다음 x분의 요거 분의 요거 해도 되죠? 아니, 요거 분의 요거. 그치? 탄젠트는 항상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맞죠?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해도 바로 마이너스 3루트 7 찾을 수 있죠. 그치? 자, 이게 백악 공식입니다.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113번 하나 해볼게요. 113번 풀어보자. 답 찾아봐. 자,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하는 거야, 병준아? 그치. 요놈의 양변을 제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게 딱 박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정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4분의 1인데, 근데 그 중에서 얘랑 얘랑 합치면 얼마니까?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만 넘기면 그게 바로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값이 되는데, 자, 1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그러네, 알파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곧 누구야, 이게? 이거니까. 이게 곧 뭐야? 사인 2알파라고, 사인 2알파. 그치? 그래서 사인 2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라고 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또 백악 공식을 써가지고 풀어야만 하나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 값 하나를 얻은 거니까 그놈의 친구들을 찾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친구 찾기로 가면 돼. 사인이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리시고 4분의 3 그럼 여기는 루트 7이 되겠죠. 그럼 요 그림에서 그대로 자 코사인 2알파를 찾으면 4분의 루트 7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를 찾으면 루트 7분의 3이겠죠. 그런데 알파의 범위가 여기네, 그치? 그러면 2알파의 범위는 어디겠어? 2알파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가 범위잖아, 그치? 두 배씩 해가지고. 그러면 요 2알파라는 녀석이 몇 사분면이니까? 그런데 선생님 예. 이 책이랑 저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랑 기준이 좀 다른데. 그러네. 화면에 있는 거랑 책에 있는 거랑 요 범위가 다르네. 그죠? 범위가 다르네. 자, 책에 있는 거대로 바꾸면은 여기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야? 4분의 3파이까지네. 4분의 3파이까지. 그러면 2배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3, 4분면은 누구만 플러스다? 탄젠트만 플러스다.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가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치? 그쵸?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쓰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 유리화 시켜주면 되고요. 요게 백악 공식이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 내용은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요거부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자. 자, sin x라는 함수는요 주기가 얼마더라? 2파이, 그치? 주기 2파이. 최대 최소값이 얼마씩이더라? 1과 마이너스 1이죠. 자, 근데 여기 앞에다가 내가 3 붙였어. 자, 이렇게 붙였어. 이러면 최대 최소값이 뭐가 되죠? 3과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위아래로 3배씩 당기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1 이런 거 붙였어. 그럼 최대값이 뭐가 되고? 4가 되고, 그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거 기억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함수만 딱 있으면 요 놈에다가 뭐 앞에 뭐 붙이고 뒤에 뭐 붙이고 아니면 뭐 중간에다가 뭐 사인 이렇게 한 다음에 x 플러스 뭐 6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이렇게 좀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 함수 딱 보면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딱딱 보인단 말이야. 주기가 얼마고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써놓고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다 뭐 이런 것도 붙여놓고 자,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보이나요? 이거 최대값을 6이라고 하면 될까? 얘가 제일 클 때 1이고 얘가 제일 클 때 1이니까 둘이 합치면 1, 1 해가지고 6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얘가 1이 되는 순간에 동시에 얘가 1일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그치? 얘 사인이 1 될 때와 코사인이 1 될 때는 서로 다른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x와 이 x는 같은 문자니까 얘가 1일 때 동시에 얘도 1입니다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는 어려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사인이랑 코사인이 섞여 있는 식을 만났을 때 이거를 하나짜리, 삼각함수 하나짜리 식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그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삼각함수의 합성. 자, 봐봐. 우리가 이제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을 만났을 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사인 따로 코사인 따로 움직이면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하나의 삼각함수로 딱 합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일단 강제로 얘를 좀 끌어올게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1이라는 거를 강제로 끌어올게요. 이걸로 묶을 거야. 억지로 묶을 거야. 뭐 예를 들면 5x 플러스 3y라는 식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10으로 묶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강제로 10을 뽑아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은 10으로 나눠지겠지. 그럼 10분의 5x 더하기 10분의 3y 이렇게 쓰면은 같은 모양이죠. 어쨌든 좌우변이. 그지? 재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강제로 끄집어낼 거니까 그럼 얘가 분모에 이렇게 깔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사인 세타 써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얘가 이렇게 분모에 깔리고 요거 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그려볼 거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요 A와 B를 점의 좌표로 삼아가지고 A, B라는 점을 하나 여기다 찍어볼 거예요. 좌표 평면에 A, B라는 점을 하나 찍어보고 그 A, B라는 점을 원점과 연결한 요 선분을 동경으로 갖는 각도를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 정의할 때 많이 보던 거죠. 그러면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뭐가 돼? 이게 바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요거 분의 a 그럼 그게 바로 이 알파에 대한 뭐죠? 뭐의 정의야?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이 길이가 a인 거고 이 길이가 b인 거니까 자, 요 그림에서 우리는 코사인 알파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그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인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얘하나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코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를 예쁘게 써보면 앞에 있는 거 요거 그대로 두고요. 앞에 요거 그대로 두고요.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야. 어라? 뭔가요 이거? 사코 코사 그치? 덧셈 정리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괄호 아니 a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가지고 두 개가 움직이니까 불편하잖아. 어렵잖아. 이렇게 바꾸면 어때? 사인 하나짜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는 함수를 사인 하나짜리 함수로 바꾸는 합성을 보여준 거고 이런 합성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 각도 있죠. 요 사인 안에 들어있는 각도와 코사인 안에 들어있는 각도가 어떨 때? 같을 때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각도가 같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지금 사인 함수가 나오도록 합성을 한 거죠. 그럼 내가 코사인 함수가 나오도록 합성할 수도 있어요. 코사인 함수가 나오도록 합성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요 사인의 개수와 코사인의 개수를 a, b를 이렇게 점을 찍고 시작했잖아요. 요거를 내가 코사인 함수가 나오게 만들고 싶으면 자, 요거를 바꿔. 코사인의 개수를 x좌표로 쓰고요. 사인의 개수를 y좌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럼 아까는 알파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베타라고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볼게. 그렇게 바꾸면 자, 요 내용도 조금씩 바뀌겠죠. 요 똑같은 식이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이번에는 빗변분의 요거잖아. 그지? 그러면 코사인이야 이게? 사인이죠. 그죠? 여기가 사인 베타로 바뀝니다. 여기가 사인 베타. 사인 베타로 바뀌고 얘는 뭐가 돼? 코사인 베타로 바뀌죠.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때 요 놈이 지금 뭐가 돼?
사인 베타죠. 요놈이 사인 베타고 요놈은 뭐야? 코사인 베타죠. 그쵸? 그럼 이거는 코네. 어차피 더하기니까 자리 바꿔도 되잖아. 그럼 이거는 풀 이거잖아. 그럼 이것도 덧셈 정리죠. 그지? 자,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앞에 요거가 묶이는 거는 똑같아. 묶이는 건 똑같은데 풀 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여기 부호랑 여기 부호랑 반대로 가잖아. 반대로 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코사인으로 합성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합성을 시키면 되는데 사실 한 가지만 알아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코사인으로 바꿨을 때 해놓고 여기 빈칸 넣어줄 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코사인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으로 합성하고 싶으면 얘를 x좌표로 얘를 y좌표로 그렇게 넣어주고 합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 봐봐. 115쪽을 볼게요. 자, 115쪽에 다음 식을 요런 꼴로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요런 꼴이라는 건 지금 딱 보면 알죠? 합성된 모양이야 지금. 사인으로 합성된 모양. 그 모양으로 바꿔봐라 했는데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약간 아까 본 거랑 좀 다르네. 왜냐면 아까 분명히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인에 들어있는 각도랑 코사인에 들어있는 각도가 어때야 된다 그랬어?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세타인데 얘는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네? 이거는 바로 합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먼저 1단계 먼저 자 여기 뒤에 있는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있죠? 요 놈을 한번 덧셈 정리를 통해서 간단히 만들어줘야 돼. 얘만 갖고 와봐. 얘만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요 놈만 딱 갖다 놓고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덧셈 정리를 적용을 해. 코사인이니까 코코마 사사잖아. 코코마 사사니까 요거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빼기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 요거 아닌가요? 맞죠? 자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래서 요 자리가 2분의 1로 바뀝니다. 2분의 1로 바뀌고 뒤에 자리 얘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으로 바뀌죠. 요렇게 생긴 거야 이 녀석이. 근데 그 앞에 누가 붙어있다? 루트 3이 붙어있다. 그럼 루트 3을 분배시켜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루트 3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루트 3이 분배되면은 요 자리가 루트 3으로 바뀔 거고 요 자리는 3이 되겠죠. 루트 3 분배되니까. 자 그럼 이거랑 앞에 있는 이 사인 세타까지 같이 생각해봐. 그러면 전체적인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인 세타랑 얘랑 만나가지고 플러스 2분의 1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이 뒤에 붙어가지고 플러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준비가 됐다? 합성을 할 준비가 됐다. 그지? 합성을 할 준비가 됐다. 자 아까 전에 우리 합성식 다시 한번 써볼게. A 사인 세타하고 B 코사인 세타를 합성시키면 앞에 뭐가 붙어 일단?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붙죠. 붙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요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알파란 뭐였냐면 a, b를 요렇게 찍었을 때 그때 요거의 각도가 알파였습니다. 그치? 이게 합성이야. 이게 합성의 이론이야. 그렇다면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재영아 A랑 B를 요놈이랑 요놈으로 볼 거 아니야. 그죠? 요놈이랑 요놈으로 볼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미리 그려봐.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X좌표가 얼마 Y좌표가 얼마 찍어야 돼? 이렇게 생겼을 때 A, B를 찍는 거잖아. 그럼 요 상황에서는 지금 몇 컴마 몇을 찍어야 돼?
사인의 개수, 코사인의 개수. 이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점으로 생각하라고.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걸 찍는 거야. 그럼 1사분면에 있겠죠? 1사분면에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는 점이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점과 원점을 이렇게 연결한 요런 삼각형을 하나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가정하는데 그때 이 각도가 이제 여기서의 알파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길이가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놈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3이면 요 길이 얼마겠어? 1이죠. 이 삼각형 너무 유명한 삼각형 아닌가?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특수삼각형이야. 요 변과 요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한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각도도 정확히 알지. 몇 도야? 60도지, 60도. 그죠? 아, 그럼 끝났네. 내가 합성을 시켰을 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요 앞에 붙는 상수, 한 가지는 요 각도인데 정확히 다 나왔잖아. 그래서 요걸 우리는 자, 맨 앞에다 1 붙여줄 거고요. 사인 원래 각 플러스 새로 만들어진 각 요렇게 쓸 수 있죠. 요렇게 1 생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요런 식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겠다. 생각보다 직접 해보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요. 옆에 있는 2번도 해볼게. 자, 2번에서도 먼저 병준아 먼저 뭐 해야 돼? 그치, 요거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놈한테다가 사인의 덧셈 정리 적용해 볼게요. 사인의 덧셈 정리. 자, 병준아 사인의 덧셈 정리가 뭐지? 사코 플러스 코사, 그치? 사코 풀 코사.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코사인 4분의 파이랑 사인 4분의 파이는 둘 다 얼마예요?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럼 여기다 2분의 루트 2. 자, 뒤에 것도 그러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 근데 거기에 앞에 뭘 곱해놨어요? 2루트 2가 붙어있잖아. 그치? 그럼 2루트 2가 얘네 둘한테 분배될 거 아니야. 분배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거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요 앞에 2루트 2가 붙었어. 2루트 2가 붙으면 2루트 2가 얘랑 곱해져서 뭐가 돼요? 2가 되겠지? 그럼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죠? 그죠? 자, 그런데 뒤에 요거 마이너스 4 사인 세타도 있잖아. 그치? 자, 얘만 쓴 게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인데 거기에다가 얘까지 추가해서 이 식 전체를 다시 한번 써보면 사인의 개수가 뭐가 돼요? 그쵸?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되고요. 코사인의 개수는 플러스 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제 준비가 된 거야. 얘나 뭘 할 준비? 합성을 할 준비가 된 거야. 그죠? 합성을 할 준비가 된 거야.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는 사인의 개수와 코사인의 개수를 갖고 와가지고 점을 찍자 그랬죠. 점을 찍어. 몇 컴마 몇을 찍어야 돼? 마이너스 2 컴마 플러스 2.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 그러면 그 점을 이렇게 원점이랑 연결했을 때 요 각도가 이제 뭐가 돼요? 요게 알파가 되는 거야. 그죠? 항상 그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잘 생각해보면 2,2잖아. 그럼 내가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게 무슨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직각이등변삼각형이죠. 1대1대 루트 2짜리 직각이등변삼각형. 그럼 이쪽 각도가 몇 도야? 이거 45도잖아. 이게 45도니까 알파라는 각도는 몇인 거야? 135도인 거야. 알파는 135도. 135도가 호도법으로 뭐죠? 4분의 3파이. 그치? 자, 그리고 요 변의 길이, 요 빗변의 길이, 요 빗변의 길이 얼마겠어? 2루트 2겠지. 그게 요 앞에 붙는 상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루트 2 앞에다 붙여주시고 사인 원래 각도 세타 플러스 자 새로 생긴 알파라는 각도를 더해준다. 근데 이게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싹싹 뽑아오면 돼. 요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반지름에 해당되는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각도. 그죠? 그게 있으면 합성을 시킬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에서도 역시 합성을 하는 건데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성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합성을 할 수 있어야 생각하기 편하기 때문이잖아. 그치? 이 페이지는 지금 그거야. 진짜로 합성을 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이거 합성 안 하고 그냥 구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을 바로 합성해버리면 되겠죠. 여기까지. 플러스 1은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합성을 해볼게. 루트 3 사인 x 빼기 코사인 x. 자, 요거 합성할 거예요. 그럼 재영아 몇 컴마 몇이 보여?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1이 보이죠. 그죠?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찍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1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동경을 그어야 돼. 그러면 알파가 이만큼이죠? 요만큼이 알파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지금 루트 3,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때 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요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것도 비율이 지금 1대 루트 3이니까 특수삼각형이잖아. 그리고 요 각도가 그럼 몇 도예요? 요만큼이. 요게 30도짜리지. 그치? 그러면 30도 빼고 나머지 다가 알파인 거잖아. 알파는 몇 도인가요 그럼? 알파는 330도인데 이걸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꾸면 330도 6분의 11파이가 되겠죠? 6분의 11파이. 자, 그래서 알파가 6분의 11파이고요. 요 변의 길이는 쉽지. 여기 딱 1이고 여기 딱 루트 3이니까 이거 얼마야? 2인 거잖아. 2. 그치? 그래서 여기가 2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합성하면 앞에다가 2를 붙여주시고 사인 원래값 x 플러스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써보면 y는 방금 합성한 거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치?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앞에 이거 붙어있죠? 그러면은 사인 함수가 있었는데 위아래로 2배 늘렸잖아. 그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였겠죠. 근데 뒤에다 또 어떻게 있으니까 1을 더했으니까 그대로 한 칸 올라갔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고?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3과 마이너스 1 요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요런 문제를 조금 이제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로 줬죠. 0부터 2파이까지로 줬다는 건 이 사인 코사인이 한 주기만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 합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놈도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 사인 함수도 주기가 2파이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기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만 보고 최대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0부터 파이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복잡해져요. 왜냐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사인 함수가 원래 이제 이렇게를 다 쓸 수 있어야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근데 범위가 잘라져 버리면 뭐 가령 예를 들면 요만큼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답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때는 이제 정확히 이게 어느 만큼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범위 중에 제일 높은 데와 그 범위 중에 제일 낮은 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든 거고 이거의 그래프는 또 다르겠죠. 6분의 11파이만큼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체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 최소 값이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딱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118번에 4번 하나만 해봐. 118번에 4번. 자, 몇 문제 보여줬는데 또 막상 해보려니까 조금 헷갈리죠? 제일 먼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다르네. 그러니까 바로 합성은 안 되겠네. 그래서 얘를 sin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덧셈 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해놔야 되겠네. 그러면 사코 코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2분의 루트 3이죠. 플러스 코사인 x하고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입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2가 마이너스 2가 뿌려지니까 2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x를 가지고 오고 플러스 코사인 x 가지고 오고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함수지, 그치? 그러면 이제 합성할 준비가 된 거고, 자, 요 놈과 요 놈을 합성할 거니까 몇 컴마 몇을 찍자?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1을 찍자.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1을 찍으면 마이너스 루트 3 1.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요런 점을 찍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점을 지나가는 동경을 요렇게 해서 각도를 찾아보면 이 밑에가 30도일 거기 때문에 여기는 150도가 되겠지. 알파가 150도가 되겠죠. 그리고 요 점까지의 거리,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2가 될 테니까, 자, 얘를 합성하면 2괄호 2 사인 x 플러스 6분의 5파이 그거 플러스 3 이렇게 합성되고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은 2배 됐으니까 2랑 마이너스 2에서 3씩 더하니까 최대값은 5, 최소값은 1이겠지. 근데 얘들아, 이거 풀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해봤나요? 어차피 내가 최대 최소값 찾을 거면, 연아, 어차피 내가 최대 최소값 찾을 거면 요거 몇 돈지 몰라도 별 상관이 없죠. 뭐만 알면 되냐면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요 값을 찾는 거는 그냥 얘랑 얘 가지고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숫자가 더 복잡해져 가지고 만약에 뭐 7 사인 x 플러스 5 코사인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고 얘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7,5를 찍은 다음에 7,5 찍어놓고 이게 각도가 몇 도일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각도 중요하지 않아. 최대 최소 찾을 때는 그냥 7이랑 5 가지고 제곱해서 더하는 거. 루트 얼마죠? 49 더하기 25면은 74. 루트 74 하고 사인 x 플러스 알파라는 각도가 있겠지. 근데 이게 몇 도인지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고. 그냥 이 상태로 최대 최소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루트 74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루트 74 플러스 3이랑 이게 최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최대 최소일 때는 사실 이 각도는 중요하지 않다. 얘는 뭐 구체적인 어떤 지점을 구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거지, 최대 최소일 때는 앞에 숫자만 잘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합성의 삼각함수의 합성이었고요. 자, 그러면 개념 원리는 117까지, RPM은 62까지 이만큼만 풀어오시고, 우리가 목요일날 도장을 받았어야 되는 범위가 어디였었냐면 100쪽에 55쪽까지였거든요. 100쪽에 55쪽. 자, 그래서 우리 병준이는 다 도장을 받았으니까 병준이 가시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나랑 어디까지 할지 협상을 좀 해봅시다. 수고했어요.